천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안에 백운이라는 젊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한 백운은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주변의 칭찬을 받았지요. 매일 아침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임금님께 올릴 상소문을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백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그는 누구보다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언젠가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관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백운에게 임금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름이 왔습니다. 대궐 안은미란 처소로 불려간 백운은 임금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은 평소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소문을 들었노라. 짐이 경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고자 하니 들어보겠느냐? 임금님의 말씀에 백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꿈꿔온 기회였지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충청도 청양고을의 사또 조관영이라는 자가 있소.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다는 소문이 자자하나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하고 있소이다. 임금님은 백운에게 마패를 내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니 가서 그 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오라. 백운은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꿈꿔온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이었지요. 청양고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백운은 거지 차림으로 변장하여 산길을 걸었지요.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에 숯을 칠하여 행색을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암행어사의 정체가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을에 가까워질수록 백운은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관아 쪽을 바라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지요. 어느 주막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주모가 백운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그네 양반, 이 고을에는 오래 머물지 마시오. 요즘 사또께서 무척이나 예민하시다오.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이 돌아서 말이오. 백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백운은 조심스럽게 관아 근처를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줄지어 서서 곡식과 돈을 바치고 있었지요. 아전들은 횡포스럽게 백성들을 다그쳤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곤장을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관아 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살찐 몸에 거만한 얼굴, 눈빛은 날카롭고 교활해 보였지요. 바로 사또 조관영이었습니다. 조관영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구석에서 두리번거리는 백운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저놈은 누구냐?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데. 순간 백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관영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거지놈 같은데 잡아들여라. 아전들이 우르르 달려들었고 백운은 도망칠 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백운 앞에서 조관영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혹시 내 놈이 그 어사는 아니겠지. 백운의 손이 품속 마패를 향했습니다. 지금 당장 꺼내 보이면 이 자리에서 사또를 처단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백운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중 장부도 뇌물 목록도 찾지 못했지요. 지금 신분을 밝히면 조관영은 거지가 마패를 훔쳐 어사를 사칭했다며 오히려 자신을 역적으로 몰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운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떠돌이 거지일 뿐이옵니다.
조관영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수 없는 놈이로구나. 매를 쳐라. 아전들이 배군을 마당 한가운데 끌고 나왔습니다. 멍석을 가져와라. 조관영의 명령이 떨어지자 아전들은 배군을 멍석으로 말아 꽁꽁 묶어버렸지요. 사방이 캄캄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때려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곤봉이 멍석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매질이 이어졌지요.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배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배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매질이 끝났을 때 배구는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개천에 내다 버려라. 재수 없는 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개천가에 버려진 배구는 차가운 물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팔다리는 감각조차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병든 할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12살 소녀 월이었지요. 월이는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배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월이는 작은 몸으로 배군을 끌어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배군을 보며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월이는 울음을 삼키며 있는 힘껏 배군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월이의 집은 초라한 오두막이었습니다. 헛간에 배군을 눕힌 월이는 얼마 남지 않은 쌀로 죽을 끓이고 찢어진 저고리를 찢어 배군의 상처를 감싸주었지요. 우리도 먹을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먼저지요. 월이의 헌신 덕분에 배군은 천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군은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헛간 틈새로 바깥을 내다보던 배군은 관아의 졸개들이 월이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너 명의 졸개들은 몽둥이를 들고 거칠게 문을 발로 걷어찼지요. 이번 달 공납이 모자라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앞장선 졸개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이미 바쳤사옵니다. 더 이상 낼 것이 없나이다. 이 거짓말쟁이 계집애가 사또께서 공납을 올리라 하셨는데 모자라면 어찌하느냐. 졸개는 월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흔들렸지요. 집 안을 뒤져라. 졸개들은 오두막 안으로 쳐들어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장롱을 엎어버리고 이불과 옷가지를 마구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다 방 한 구석에 숨겨둔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이것 봐라. 여기 돈이 있지 않느냐. 월이가 약값으로 석 달 동안 모아둔 엽전 20잎이 들어있었습니다. 월이가 급히 달려들어 매달렸습니다. 안 되옵니다. 그것은 할머니 약값이옵니다. 제발 그것만은. 닥쳐라. 졸개가 월이를 밀쳐냈습니다. 월이는 마당에 나뒹굴었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요. 그때 안방에서 병든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가 그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졸개는 할머니를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사또님께 바칠 돈이 부족한데 내 목숨이 더 중하단 말이냐. 그는 할머니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병든 할머니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고 머리를 마루 기둥에 부딪혔지요. 할머니! 월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배구는 헛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지금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증거도 없었지요. 나서는 순간 자신도 죽고 월이도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백운의 가슴 속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고 응징하리라고 말이지요. 열흘이 지나자 백운은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백운은 월이 몰래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어둠 속을 걸으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요. 첫날 밤 백운은 논을 빼앗긴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삿도가 제 논이 관아 소유라며 문서를 위조했사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백운은 붓과 종이를 꺼내 농부의 말을 한자 한자 정성껏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는 아들을 잃은 어미를 찾아갔습니다. 어미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공납을 못 냈다고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온 건 싸늘한 시신뿐이었지요. 삿도는 도망치다 넘어져 죽었다고 했지만 온몸에 매맞은 자국이 가득했사옵니다. 백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보름 동안 백운은 20가구가 넘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땅을 빼앗긴 자, 딸을 빼앗긴 자,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자, 모든 이들의 증언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사또 조관형이었지요. 백운은 품속의 증언록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의 증언만으로는 조관형이 거짓말이다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었지요. 뇌물장부나 이중장부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백운은 달빛 아래서 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운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밤마다 수집한 증언록은 두툼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월이가 헛간으로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백운은 월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이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게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좋은 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살려주신 거지요. 월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백운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백운은 마지막으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백운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보름 뒤가 사또의 생일이라오. 성대한 잔치를 연다고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관아에 모일 것이오. 백운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이야말로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또의 죄를 밝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날 말이지요. 헛간으로 돌아온 백운은 품속의 마패를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달빛이 마패를 비추었고 그 빛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관형, 내 죄를 곧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백운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월이가 당한 고통, 백성들이 흘린 눈물, 모든 것을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말이지요. 마을에는 평화로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백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은 씻기고 정의가 바로 설 것이었지요. 백운은 그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보름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백운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증언이 많아도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면 사또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직접 관아에 들어가 증거를 찾아야 했지요. 한밤중 백운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백운은 사또의 처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또 조관영이 이방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감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사실일까요? 한 달 전에 잡아들인 그놈이 어사였다면 진작에 마패를 꺼냈겠지. 그냥 운 없는 거지였을 게다. 조관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에서 두꺼운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만 잘 숨겨두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보름날 잔치가 끝나면 마루미 금고에 넣어둬라. 백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중 장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돈과 한양에 보고한 액수가 다르게 적힌 결정적 증거였지요. 마루미 틈고는 대감과 소인만 아는 곳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방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운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장부의 위치, 공범인 이방,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보름날 모든 것을 끝내리라. 백운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가 아닌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또의 생일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온 마을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또는 호화로운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곳곳에 진수성찬이 차려졌고 악공들이 풍악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본관의 생일이니 모두 즐겨도 좋다. 조관영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상처 자국이 선명했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바로 백운이었습니다. 저놈은. 조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 달 전 멍석마리로 죽도록 두들겨 패서 개천에 버린 거지가 아니었습니까? 저 질긴 놈이 또 왔느냐. 이번에는 아주 숨통을 끊어주마. 조관영이 벌떡 일어서며 칼을 빼들려 했습니다. 아전들도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백운은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보찜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햇빛이 그것을 비추는 순간 마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마패였습니다. 빛나는 용 문양이 선명했지요. 백운이 마패를 높이 치켜들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순간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조관영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미리 잠복해 있던 한양에서 내려온 역졸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달아나려던 아전들이 붙잡혔고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럴 수가. 조관영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관영은 땅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내 놈이 어사일 리 없다. 그는 백운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거만했지요. 저놈은 한 달 전에 내가 직접 매질한 것이다. 마패를 훔친 게 분명하다. 역졸들이여, 저 사기꾼을 잡아라. 하지만 한양에서 내려온 역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운이 진짜 어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조관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듯 소리쳤습니다. 증거를 대라. 증거가 어디 있느냐. 마패 하나로는 부족하다. 나는 깨끗한 관리다. 그 순간 이방이 몰래 뒤쪽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졸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지요. 놓아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방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운은 조관영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짓밟던 그 교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지요.
백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원하느냐? 좋다. 지금 여기서 낱낱이 보여주마. 백운이 품속에서 두툼한 증언록을 꺼내 마당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저지른 악행의 기록이다. 종이 뭉치가 마당에 펼쳐졌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햇빛에 드러났지요. 조관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문득 무언가 깨달은 듯 백운을 노려보았습니다. 얘놈, 한 달 동안 마을에 숨어 있었구나. 비겁한 놈.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지요. 섬뜩하고 광기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좋다, 증언이라고. 천한 백성들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나는 3대를 이어온 양반가의 적장자다. 임금님께서도 나를 신임하신다. 조관영은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가리키며 고함쳤습니다. 이놈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이다. 공납을 내기 싫어 꾸며낸 이야기다. 어사 나으리, 이 간사한 것들의 말에 속지 마시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신분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백운은 그런 조관형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아직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백운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마당의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증언이 거짓이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직접 들어보도록 하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백성들 사이에서 한 농부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논을 빼앗긴 김진사였지요. 소인의 논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옵니다. 그런데 저 사또가 문서를 위조하여 관아 소유라고 우겼사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 땅은 원래 관아 소유였다. 조관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나섰습니다. 아들을 잃은 박씨 어미였습니다. 제 아들이 공납을 며칠 늦게 냈다고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온 것은 시신뿐이었사옵니다. 온몸에 매맞은 자국이 가득했사옵니다. 어미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당의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지요. 그놈은 도망치다 넘어져 죽었을 뿐이다. 조관영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이어서 딸을 빼앗긴 최참봉, 곤장을 억울하게 맞은 이도령, 집을 불태운 정좌수가 차례로 나섰습니다. 하나하나의 증언이 쌓일수록 조관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조관영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때 백운이 마지막으로 어린 월이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를 살려준 은인이다. 그리고 내 놈의 졸개들이 약값을 빼앗고 할머니를 다치게 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가 석 달 동안 모은 돈을 저들이 빼앗아 갔사옵니다. 할머니께서 다치셨는데도 웃으며 가버렸사옵니다. 마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조관영은 이제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관영은 마지막 희망을 찾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군수는 어디 있느냐? 그가 외쳤습니다. 이웃 고을의 군수가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와 있었던 것이지요. 조관영은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평소 함께 매물을 나눠 먹던 동료였으니까요. 하지만 군수는 이미 몰래 자리를 뜬 뒤였습니다. 어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제 목숨이 위태로울까 두려워 도망친 것이었지요. 사또 나으리, 이방이 다급히 달려와 조관영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은 울먹이며 조관영에게 매달렸습니다. 함께 악행을 저질러 온 공범이었기에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관영은 이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순간 조관영은 이방을 힘껏 밀쳐냈습니다. 이놈, 모든 것은 이방 내 놈이 꾸민 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배신당한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자 이방은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또가 시킨 일이옵니다. 이방이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사또가 시킨 일이옵니다. 모든 것이 사또의 명령이었사옵니다. 조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방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지요. 이놈이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백성들을 착취하라 한 것도 사또요. 곤장을 치라 한 것도 사또요. 땅 문서를 위조하라 한 것도 모두 사또의 명령이었사옵니다. 이방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어차피 함께 죽을 바에야 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수는 없다는 심정이었지요. 거짓말이다. 조관영이 손을 휘둘렀지만 역졸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백운이 이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방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또의 처소를 가리켰습니다. 마루 밑에 금고가 숨겨져 있사옵니다. 백운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이 엿들었던 그 금고였습니다. 그곳에 이중 장부가 있사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진짜 액수와 한양에 보고한 거짓 액수가 모두 적혀 있사옵니다. 그리고 매물 명단도 함께 있사옵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백운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역졸들이여 당장 처소의 마루를 드러내라. 역졸들이 사또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조관영이 미친 듯이 뒤를 쫓았지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역졸들이 마루 널빤지를 드러내자 그 아래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쇠를 내놓아라. 역졸이 조관영을 다그쳤습니다. 조관영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지요. 없다. 열쇠 따위 없다. 그러자 이방이 품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여기 있소. 사또께서 만일을 대비해 소인에게도 하나 만들어 주셨소. 소인은 사또의 개였소. 사또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요. 덜컥 금고가 열렸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두툼한 장부 여러 권과 금괴, 은괴, 그리고 온갖 귀한 보물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이 이렇게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백운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왼쪽 장에는 백성들에게 실제로 거둔 액수가 적혀 있었고, 오른쪽 장에는 한양에 보고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지요. 김진사, 논 빼앗김, 은자 30냥. 박씨 어미, 아들 곤장, 은자 20냥. 최참봉, 딸 빼앗김, 은자 50냥. 백운이 장부를 읽어 내려가자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하나 숫자로 적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다. 백운이 장부를 높이 들어 올리자 마당의 백성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환호했습니다. 조관영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기며 애걸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내가 잘못했소이다. 하지만 백운의 얼굴에는 연민 따위 없었습니다. 차가운 정의만이 있었을 뿐이지요. 백운이 천천히 조관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자신이 당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멍석말이 무자비한 매질, 개천에 버려진 그날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두들겨 팬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배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짓밟은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똑같이 느껴보아라. 조관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배군이 역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멍석을 가져와라. 순간 조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배군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지요. 안 돼, 제발. 하지만 역졸들은 이미 조관영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한 달 전 배군이 죽도록 매를 맞았던 바로 그곳이었지요. 멍석으로 말하라. 역졸들이 조관영을 멍석으로 말았습니다. 조관영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때려라.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곤봉이 멍석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조관영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지요. 배군은 멍석을 바라보며 한 달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신분을 밝힐 수도 없었던 절망, 개천에 버려졌던 치욕.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마패를 꺼내 신분을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조관영은 거지가 마패를 훔쳐 어사를 사칭했다며 배군을 역적으로 몰았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백성들의 증언도 모으지 못했을 것이지요. 그러나 배군은 참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견뎠습니다. 헛간에 숨어 몸을 회복하며 밤마다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만. 배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매질이 멈췄고 역졸들이 멍석을 풀었습니다. 조관영은 피투성이가 되어 땅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한 달 전 배군의 모습과 똑같았지요. 배군이 조관영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백성들에게 행한 폭력이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느냐? 조관영은 신음만 흘릴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배군이 일어서며 선포했습니다. 조관영, 너는 탐관오리의 죄목으로 관직을 박탈하고 한양으로 압송한다. 이방 또한 공범으로 함께 압송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마당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배군은 금고에서 꺼낸 금괴와 은괴를 백성들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아라. 장부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하며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논을 빼앗긴 김진사에게는 땅 문서와 함께 은자 30냥을, 아들을 잃은 박씨 어미에게는 위로금으로 은자 50냥을 주었지요. 사또 나으리 고맙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 살았던 그들에게 마침내 정의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배군은 마지막으로 어린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 내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월이에게 은자 100냥이 든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월이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요. 너무 많습니다. 소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내 밥 한 끼가 조선을 구했다. 할머니 약값으로 쓰고 남은 것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편히 살 거라. 배군의 말에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조관형과 이방은 포승줄에 묶인 채 수레에 실렸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었지요. 이놈들아, 우리가 당한 고통을 잊지 마라. 백성들이 돌과 흙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조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군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관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할 예정이었고 고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지요. 백운이 말에 오르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나으리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백운은 말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단지 임금님의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월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나으리 정말 가시는 것이옵니까? 월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백운은 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는 가야 한다. 하지만 월이 잊지 마라.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백운은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진정한 백성의 아픔을 알 수 있었지요. 책상머리에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실을 배웠습니다. 백운은 품속의 증언록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살아있는 역사였지요. 어사 나으리 부디 무운을 빕니다. 마을 사람들의 환송 속에 백운은 말을 몰았습니다. 저 멀리 다른 고을에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백운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백운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백성들의 진실을 듣는 기회로 삼았지요. 진정한 정의는 화려한 권력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백운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련이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